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보성 원리, 그러면 뭔가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원리들 중에서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보성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파동으로 생각하면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그 양이 있고 음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한 사이클,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는 게 있어야 이게 파동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 늘 이렇게 음과 양이 순환되면서 전기 중화라 그러는데, 양과 음이 사이클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중간에 중화가 되면서 딱 그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중화되는 성질이 있죠. 음양이 항상 서로가 상보적인 어떤 상호 보완하는 성질을 가지고 늘 중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늘 균형을 맞춰요. 자연이라는 게 균형을 맞춘 대표적인 우리가 그 사례로 알 수 있죠. 모든 게 균형 잡혀 있다라 할 때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정확하게 늘 그 상태가 딱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경랑 같은 아주 요동치는 게 있으면 아주 잔잔한 고요가 있고,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에 낮이 있으면 아주 깜깜한 밤이 있고,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자연의 모든 것들은 상보성이라고 하는 게 상호 보완하는 어떤 그 작용으로 해서 전기 중화가 일어나서 늘 평형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평형을 맞춘다는 게 고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경랑치는 모든 속에서 이 대응값이 반드시 중화를 시키게 돼 있다 이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 상태로 계속 균형을 맞춰가는 게 자연의 원리죠. 진동의 원리다. 에너지 원리가 그렇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전기 중화 또는 상보성의 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현상들은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걸 많이 삶 속에서 말 그대로 알아차려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늘 건강하다, 하나도 아픈 데가 없이 늘 건강하다, 우리가 바라는 바죠. 최적의 상태라고 하는 게 늘 건강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늘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몸이 늘 면역체계라고 하는 게 잘 유지되는 상태가 건강한 상태잖아요. 면역체계, 다른 말로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나쁜 균들이 어떤 안 좋은 어떤 그 상황이 몸에서 데미지가 왔을 때 이걸 아주 빨리 회복을 시켜가면서 다시 균형을 잡아 제자리로 잡아놓게 만드는 어떤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보수공사, 그 대응팀이라고 하는 이 팀이 짱짱할 때 아무리 많은 데미지가 와도 즉각 회복시켜주는 이 팀이 또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딱 그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그냥 그런 일들을, 남들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당했는데도 저 사람은 참 초연하네, 의연하게 잘 대처하네, 저 사람은 저런 거에 참 마음이 굳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데미지가 적은 게 아니라 딴 사람이 그 데미지를 받으면 엄청나게 크게 뭔가 흔들릴 수 있는 데미지에도 이 사람이 그걸 굳굳이 아무 어떤 그 요동함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복 탄력성이나 이 안에서 대응하는 보수공사 팀들이 아주 원활하게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군대로 따지면 아주 강력한 막강한 군대가, 또는 경찰로 따지면 치안 조직이 아주 잘 조직돼서
뭐 조금만 먼 일이 있어도 바로바로 와서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긴밀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이게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그런 아주 나쁜 균들이나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닥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늘 균형 맞춰서 다시 대응해 줄 수 있는 상보성의 원리 같은 반대 팀들이, 그 에너지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팀들이 그만큼 짱짱하게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건강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안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어떤 막 그냥 불안한 상태, 화가 나는 상태, 막 통증 또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게 여겨지는 어떤 요인들이 만약에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평성대다라고 할 때 아무 어떤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날들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굉장히 군대가 잘 양성되고 치안 조직이 잘 돼 있는데 범죄자가 하나도 안 생기기 시작해요. 마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치안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체 누적 예산의 예산을 계속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써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데 뇌 입장에서 보면 얘들은 노는 병력들이다 이거죠. 얘는 필요 없는 병력들이 너무 많구나. 세월이 태평한데 이런 거에 과다하게 군대를 늘리고 과다하게 치안 조직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병력 감축을 하는 거죠. 바깥의 요인이 그렇게 막 요동치는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에서 대응하는 팀들도 그렇게 과다하게 많은 세포들, 과다하게 많은 조직을 유지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여드는 거예요. 용불용설이라고. 쓰일 데가 없으면 그 조직은 서서히 퇴화되고 점점 축소되면서 아주 필수 기능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력 감축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자연의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나 몸이 아프거나 막 이런 어떤 요인들이, 외부의 어떤 위협 요인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몸의 면역 체계라고 하는 이 군대들도 병력이 굉장히 축소돼서 아주 그냥 그 최소 인원으로 그냥 딱 그냥 간편 인력으로 세팅이 된다. 취약해지는 상태가 되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덜컥 어떤 큰 상황이 생겨버리면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치안 체계, 이 그 면역 체계가 바로 작동하기에는 과부족이죠. 데미지에 비해서 내가 길러놓은 병력이 그만큼 에너지가 안 될 때는 이제 심하게 요동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아주 행복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아주 곱게만 잘 자랐다. 우리 표현으로 온실에서 자랐다 할 만큼 아무런 뭔가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라온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을 닥쳐도 금방 멘탈이 붕괴되면서 심지가 그냥 굉장히 그 부분에서 꺼져버릴 듯한 그런 생명력이 아주 위태위태해질 만큼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죠. 일반인들 말 그대로 시궁창에서 자라왔던, 흙 퍼먹고 자라왔던 흙수저들은 야, 저런 일로 뭐가 힘들다고 저러지? 하면서 우리들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편하게 자라온 사람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스트레스 받는 일을 당해도 그때부터는 인생 자체가 무너진 듯한 엄청난 멘붕을 겪는 게, 면역 체계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몸의 항체가 그만한 상보적인 요소들이 길러질 만한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그 병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한순간에 멘탈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뭔가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궁상맞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맨날 꼬이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맨날 아프며, 나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부유한 집에서 못 태어났을까 막 이래가면서 환경 탓을 하고 지금 내 상황을 굉장히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항체라고 할 수 있는 면역체계나 시스템이 그쪽 방면에 특화되게 그 병력들이 엄청나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관련된 군대가 굉장히 아주 탄탄하게 잘 조직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위협하면 그 대응하기 위한 면역체계로서의 그 신체 전체 그 군대 조직을 그 관련된 부서들이 특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자주 당하면 그런 일이 이골이 난다 할 만큼 그런 일에 관련돼 있는 그 세포들, 그런 뇌세포의 신경조직망들이 굉장히 특화돼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를 잘할 수 있는 단계로 훈련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는 거죠. 툭한 비상이 이제 걸리니까 늘 5분 대기조로 늘 출동하던 병력들은 항상 이렇게 신발 벗을 겨를 없이 늘 준비하고 있는 5분 대기조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방면에는 아주 잘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게 이제 상보성 원리이죠. 안 좋은 일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또 그만큼 강화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나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특화된 게 아니고 나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점점 더 나는 인생이 더 자꾸 피폐해지면서 나는 계속 망가지는데 그거는 뭘로 설명할 거야? 상보성 원리가 아니잖아 이거는. 라고 이제 그 궁금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몸에 전체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뇌 입장에서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뭔가에 바람직한 내 모습의 항상성이라는 세팅되는 값들을 뇌에서 입력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나는 이만 일로는 절대로 나는 무너질 수 없어. 나는 뭐 그런 것들에 흔들려서는 안 돼. 내가 할 일이 많아. 나는 뭔가 좀 더 내 인생에 다른 어떤 목표가 있고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어떤 내 사명이라 그럴까 나의 그 존엄과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이런 일로 나는 무너질 존재가 아니야 라는 만약에 그런 그 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역경을 겪고 몸이 안 좋아지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에너지 세팅 값의 기준이 이런 일들을 겪어서 나는 그래 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더 강인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일이 겪어서 많이 몸이 안 좋아지더라도 결코 포기하는 일 없이 이 기준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의 어떤 에너지들이 오는 것들에 대한 대응력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연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키워가게 돼 있죠. 근데 반면에 내 기준값,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나의 에너지가 아예 나는 그래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뭐 이번 생은 망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 뭐 나는 이제 포기야 라고 자기 정체성의 한계를 아예 낮게 잡아서 그렇게만 세팅을 한 게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 뇌는 거기에 맞게 체력을 다시 재조정을 해요. 그래 원래 내야 될 내 맥시멈의 에너지 전기 중화에 있어서의 나의 세팅 값은 맥시멈 볼륨과 미니멈 볼륨의 그 에너지 진폭을 그렇게 높게 잡지 않고 나는 그래 이만한 일을 점점 더 난 축소되게 더 나는 아주 숨어들게 만들어서 내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고 점점 더 에너지를 안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는 에너지도 적게 쓰고 받는 데미지도 적게 되려면 점점 굴로 숨어들죠. 동굴로.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는 생활로 자기를 폐쇄시켜요. 그러면서 전기중화를 맞춰요. 그게 결국은 생명이 더 점점점 축소되다가 완전 진동 상태가 딱 그냥 멈춰지다시피 거의 그냥 고체처럼 딱 굳어버린 상태처럼 그냥 이렇게 몰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상보성의 원리도 여기에서 결국 통한다. 그 기준은 내 정체성, 나라는 존재의 존엄과 나라는 존재의 기본의 내 세팅 값을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내 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나의 그 목표가 어느 위치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데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항체라고 하는
반대되는 어떤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에너지로 점점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정체성을 아주 작게 얕게 잡으면 점점 더 위축되면서 굴로 숨어 들어갈 생각밖에 안 하죠. 점점 안 좋은 데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점점 더 그렇게 회피하려고 그러면서 더 에너지를 안 쓰는 쪽으로 그렇게 내기 시작한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은 우리 뇌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신경세포를 할당받는 신경 조직이 시신경이거든요. 시각피질. 시신경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뇌 전체 비중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각 정보가 가장 인간에게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신경이 굉장히 많이 신경 피질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낮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눈으로 다 보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신경이 뇌에 그만큼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배치를 했는데 하루를 놓고 보면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보는 게 이제 없죠. 3분의 1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면 뭐 한 2분의 1 정도까지도 그냥 잠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부분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이 많은데 그 부분을 뇌에서는 필요 없는 신경을 이 시간에 이 시신경이 잠드는데 이거는 자꾸 너무 과잉 어떤 그 병력이다. 과잉 예산이 여기에 많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잠잘 때 이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시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뇌에서는 시신경을 자꾸 줄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낮 시간에도 점점 더 그 부분에서 보는 게 점점 더 많이 정보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또 이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존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뇌에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냐면 시신경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신경망이 시신경의 이 그 피질, 시각 피질이 계속 안에서 작동하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이 방편으로 꿈을 꾸게 만들어요. 안 쉬게 만드는다 이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시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게 얘들의 일을 시키는 그 작업이 몸은 안 움직여도 시신경만 따로 계속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느껴지도록 작동하는 게 꿈꾸는 현상이거든요. 그 잠들었을 때 꿈꾼다는 얘기는 시신경의 그만큼 조직을 예산을 계속 더 배정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듯이 필요 없는 과다한 어떤 에너지들을 안 쓰고 있으면 점점 그 기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상부성의 원리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아주 태평천하로 굉장히 나는 잘 안정적인 아주 심신이 편안한 상태로 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는 누가 봐도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상태에 안주하고 내가 그래 이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겠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뇌에서는 즉각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네, 이만한 그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할 만한 신체 예산에 관련된 세포들은 더 이상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태평천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땐 축소시켜버리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면 즉각 데미지가 와서 회복이 안 될 만큼의 위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신경의 시각 피질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한 시간이 왔을 때 이거를 내가 더 이상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행복하고 좋지만 이게 지속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면역체계나 몸의 항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공이 내 대응할 수 있는 이 그 저항력이
아주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상태, 행복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을 나는 자처하거나 일부러 막 몸을 막 아프게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막 그 스트레스를 줘서 내성을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내 심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내가 단련해야 되겠다. 이러면 행복해진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택하는 게 뭐냐면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은 신체가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내가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진짜 만사가 다 풍족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으로 운동을 계속하면서 헉헉대고 막 그냥 땀 흘리고 막 몸에 통증이 올 만큼 막 그냥 과다한 그 쇠질을 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 스트레스는 몸에 스트레스가 옴으로써 몸의 그 전체가 균형 잡힌 뭔가의 신진대사나 또 면역체계나 전체 우리가 그 내성을 길러주는 어떤 그 군대가 쉬지 않고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모든 내성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이 병력들이 남아도는 병력들이 어떤 경우에도 쉽게 지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 체력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게 그런 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시신경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아주 그냥 만사가 태평하고 정말 우리가 아주 행복한 부유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부유함을 만끽하되 그 행복감이 연장되고 더 극대화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몸을 적절히 스트레스를 계속 줘가면서 5분 대기조처럼 계속해서 몸의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긴장을 시켜주는 방편이 이게 운동이구나, 첫 번째가. 그러면 신체적인 부분에서 면역체계라든지 전체가 텐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그게 이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꾸준히 계속 그 부분을 긴장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면 고생스럽고 나는 불행하다라는 측면에서 고통을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스트레스로 바뀌어지는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는 쪽으로 이게 바뀐다. 그래서 상보성이라고 하는 게 편안한 것만 취하고 또는 고생을 해야만 내가 편안함도 내가 잘 누릴 수 있고 이게 중복되는 거니까 그래 고생은 나는 뭐 당연한 거고 행복할 때조차도 행복하면 안 되라는 그런 우리가 자칫한 불안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행복할 때 행복을 만끽하되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 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이 고생했을 때 그 아픔, 결핍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꿈꿀 때 대신해서 이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구나. 두 번째가 이제 그 멘탈이라고 불려지는 정신적인 어떤 그 강화, 정신적인 그 어떤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우리가 고생스럽고 막 진짜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그런 일들을 직접 가서 막 고생을 겪으면서 다시 사기도 당하고 막 병도 걸려보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자처해서 받아보라 라고 하면 그건 죽어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더라 이거죠. 운동처럼. 이것도 똑같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내가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니까 딱 2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그러면 멘탈 강화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영성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아주 좋은 또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또 잘라서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보성에 관련된 얘기로 우리가 불행할 때와 행복할 때, 편안할 때와 아주 고난스러울 때의 상황을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건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